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80년 5.18의 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영화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한 지역민에게는 영화를 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분노, 또 한편으론 작품에 대한 반가움까지 여러 감정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현성 기자가 영화를 보고 나온 광주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권력력에 눈이 먼 신군부의 악행과 이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의로운 군인들의 이야기. 그날 밤 이후 광주와 우리 현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는 지역민들에게 영화는 반가움과 기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소중한 그 역사 자료로서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주를 넘어선 이제 경상도라든지 충청도, 강원도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기쁘죠. 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쉬이 무릎 꿇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과 영화 속 저항을 택했던 참 군인들의 모습에서는 동질감도 느낍니다. 반란군에 맞서다 끝내 목숨을 잃은 김호랑 소령과 정선엽 병장의 비극적인 실화가 뒤늦게 재조명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영화의 여운은 고스란히 우리 역사,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그런 분들이 지금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명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뛰어난 연출로 천만 관객 영화를 향한 흥행머리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 늦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스스로 치매인지 알기 어렵고 제때 검사조차 받기 힘든 농촌 노인의 현실과 더불어 치매 노인이 실종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이 필요한데요. 치매 판정을 받고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을 농촌 치매 노인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김초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내의 다리를 살뜰히 주무릅니다. 이 노인은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 있고 혼자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겁니다. 치매 치료는커녕 약도 다 떨어졌습니다. 딸이 병원에만 데리고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 치매약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80대 노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뇌병변으로 거동이 힘들어 그나마 치매 증상이 경미한 아내가 손발이 되어줍니다. 낡은 집을 팔고 이사 가기도 힘든데 주택 소유주라고 지원에선 제외되기 일쑤. 한 달 수입은 보조금 80만 원이 전부라 택시비도 부담입니다.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 택시 한번 부르면 영산포 갔다가 또 올 때 2만 원 주제, 또 2만 원 주제. 그래 못 오고 있으니까 안직은 안 받고 있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곳이 있습니다. 센터 한 곳당 18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16명으로 제주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순입니다. 직원 1명당 치매 노인 160명을 돌보는 꼴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교통이 열악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치매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도 적습니다. 전남은 치매 전문 병동 병상이 600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식당이나 마트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힘들어 치매 등 노인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혼자 거주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집에 있는 거 정말 그냥 물 말아서 먹거나 김치에만 드시거나 하는 경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노인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뭐대로 이 나이대로 산 건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중증 지적장애를 지닌 50대 조카가 시신 옆에서 구조됐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조카를 50년 넘게 돌봐왔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다쳐 공백이 생긴 사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 안으로 병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들것을 든 직원들이 1층을 지나 계단으로 향합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경찰과 소방당국에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숨진 강 씨 옆에는 중증 지적장애를 지닌 50대 조카 선모 씨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한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넘게 집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카 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부모 대신 50년 넘게 거동이 불편한 조카를 돌봤는데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았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래 소통이 안 되고 막 밥도 떠먹여 줘야 되고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조카는 소송스러워요. 순천시는 강 씨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조카만 포함돼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수년 동안 파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알던 다른 지원사가 이들이 며칠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부패한 시신과 조카를 발견한 겁니다.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못 하니까 다른 분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 안 한다고. 경찰은 타살 정황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이 홀로 서는 과정을 담아낸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담았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괜찮은 세상이더라 라는 제목의 연극. 그 현장에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원룸이 생긴 박경한 씨.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켜보던 복지사는 걱정스런 마음에 조언을 합니다. 지금 비밀번호는 절대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물 쓰고 나면 뜯는 거 잊지 말고. 중증 장애인 6명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와 독립하며 겪은 일들을 연극으로 풀어낸 살아보니 괜찮은 세상이더라는 연극입니다. 장애인들은 독립하며 겪는 소소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차별들도 연극으로 녹여냈습니다. 장애인이 운동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기를 쳤어요. 공원 치다, 바다 놉니다. 똑같아요. 놀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장애인 인권과 복지단체 실로암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올해 공연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20대에서 50대 장애인들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비장애인과 조금은 다른 삶의 속도와 향기를 가진 이들의 연극은 1시간 30여 분가량 이어졌고 관객들은 배우들과 함께 웃으며 호응했습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이번 공연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모여 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즐겼습니다. 잘해볼 수 있다는 용기, 구석진 데서 자유로이 나와 살 수 있다는 용기, 그게 감사했어요. 장애인들은 1인 다역을 해야 하고 비장애인보다 몇 곱절은 힘든 제작 과정이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극에 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좋은 친구 혹은 선배 혹은 동생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괜찮은 세상이더라는 연극의 제목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들은 흰수염 고래처럼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가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내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이를 앞두고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각종 재난체험시설과 생존 수영 등 해양 안전 교육의 공간이자 4.16 추모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 시설이 될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뒤인 지난 2015년 사업이 시작됐고 완성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된 안전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동거차 해역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조성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선박 탈출과 선박 기울임, 생존 수영 등 16종류의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4.16 참사 기록관도 마련돼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청소년 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맡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처 배양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확고히 길러서 결국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안전 기반시설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운영비 부담은 감수하겠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에 헌신한 진도 군민들을 위로하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 때문에 생긴 이 진도 국민의 피해를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육지에서 제주를 잇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의 미래는 안전체험객 유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대형 공공미술 작품 따뜻한 손이 광주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광주 미로센터는 높이 10m 크기의 대나무 인간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내민 형상을 하고 있는 초대형 조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미로센터는 충남 당진 출신의 67살 최평곤 작가가 80년 광주에 빚진 마음을 담아 광주 시민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 내용을 문제 삼으며 7개월 넘게 출입과 취재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대구 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그동안 언론사로서의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오랜 기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이 다룬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는 물론 산하기관에까지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지시가 있었던 직후 사전에 조율됐던 인터뷰와 촬영 일정은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청사에 드나드는 것과 전화나 현장 취재 등 모든 취재를 막고 있습니다.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닌 대구시와 정책에 관한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잘 다루지 않았다, 왜곡됐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면서 정작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의 기본 전제인 팩트체크조차 막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비판하는 건 언론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명예훼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언론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구 시민에 대한 좀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종헌 5월 당시 정책총괄단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를 본 뒤 조치를 결정하겠다던 대구시는 불복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홍준표 시장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현 상황을 지속할 의지만 보이는 대구시에 대해 대구문화방송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취재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령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선례적으로도 일체 장기간 이렇게 취재 일체를 거부시키는 그리고 산하 기관들까지 일체 취재를 못하게 한 그런 사례들은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 소원, 직권 남용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